약을 먹어도 안 되는데 약을 하나도 안 먹고 정상에서 오니까 병원에서 도대체 뭐하고 했느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뭘로 고쳐 고치기는. 염증 물질 입에서 안 먹었을 뿐인 거예요. 있는 염증이 사라지고 염증 물질이 입으로 안 들어가니까 끝나는 거 아닌가요? 어려워요? 이건 앞으로 국가가 아니라 세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움직이나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거는 개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어린애들 태어나면서부터 이것만 알면 저희 아들 큰 것처럼 저희 세 놈을 키웠지만 아예 약이 하나도 필요 없어. 요즘 살아가면서 약 하나 없이 살 수 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자, 실험을 해봤더니 골고루 먹었을 때 민감도가 둔했다가 몸에 맞게 먹었더니 뭐야? 민감도가 확 올라가더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면역이 올라가고 호르몬 신진대사가 효율이 올라가고 스트레스한 저항력이 올라가더라. 재밌죠? 민감하다가 바로 면역과 신진대사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올린다가 논문 데이터예요. 민감하다가 막다예요. 자, 민감은 언제 이루어져요? 상대에 대한 인식에서 반응하는 거죠. 예민은 달라. 예민은 지가 떠드는 거고, 민감은 뭐예요? 상대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반응이에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먹고 다 괜찮다. 그러면 중증 환자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다 괜찮다. 정말 생각 잘 해보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몸이 그만큼 나빠졌다가 아니라 둔해진 거예요. 처음에 짜증내서 나중에는 지침을 하래요. 팽개치는 거예요. 부부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딴방 쓸 때, 딴방 쓸 때. 코를 골아서 딴방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무관심해서 관심 없어 딴방 쓰는 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왔는데 무감각 가장 심각하다니까요. 그 반응이 없으세요. 자, 소화기 질환. 음식물로, 요것은 뭐냐면 음식물의 염증과 요거는 내부에서 분비되는 위산에 의한 염증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자, 세포가 좋아하는 식품, 습관을 찾으면 되는데 소화기 질환은 뭡니까? 결국은 세포가 싫어하는 게 들어오니 소화효소가 안 나가고 안 좋은 습관을 가져서 위장이 불안해지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이 들어오니 위산 효소가 실 때도 분비돼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몸에 맞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가능하면 천연식품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게. 왜? 마음이 불안해지면 소화효소가 잘 안 나와. 부교감 신경계가 결국 뭐냐면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자극이 되는데 불안해지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소화기 환자들은 스트레스가 많아도 신경성 위염, 위궤양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음 관리와 음식물의 종류와 습관 관리는 위장 끝이에요. 그래서 실험해봤더니 자, 아밀라제에 대해서 골고루 먹었던 사람들이 소위 효소가 제대로 안 나오다가 몸에 맞게 먹었더니 아밀라제 효소가 확 올라간다. 몸에 맞는 것을 먹었을 때 아밀라제가 올라간다. 자, 당뇨,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 소변에 당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큰일 나죠. 왜? 혈관에 당이 높은데도 안 나온다. 그러면 산소 영양물질이 못 가기 때문에 세포들이 막 죽어갈 수 있어요. 괴사라 그러죠. 위험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응급하게 소변으로 당을 빼내는 거죠. 그 얘기는 당뇨병은 내 몸이 살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말 말하기 싫죠? 당뇨병이 살기 위해서 병이다. 소변에 당이 안 나오면 왜요? 혈관이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산소가 못 가니까 세포가 죽는 거죠. 자, 우리가 안 좋은 음식 먹었을 때 농약이 들어왔어. 토하는 거 안 토하면 어떻게 죽잖아요. 어릴 때 농약 먹는 사람 많았죠. 제가 어릴 때 살할 때 농약 먹는 분들이 동네에 상당히 많았어. 뻑하면 그냥 막 눈이 뒤집히고 막 거품 부고 난리 나는 데 많이 봤어요. 하도 어릴 때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런 분들 보면 뭐예요? 중금속 내게 막 토하고 난리나. 뭐예요? 내 몸이 싫어하는 거 토하는 거, 상한 거 토하는 거, 설사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내 몸을 지키는 신호예요. 그렇죠? 소변을 보세요. 자, 당을 보시면 자, 혈관 내에 현미밥과 보리밥이 들어왔어요. 근데 세포의 성질을 검사했더니 유전자 특성이 S극이야. 양성극이에요. 그러면 S극은 음식물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N극만 쏙쏙 들어와. 왜? 극성의 관계에서 서로 상대적으로 당기는 것만 쏙쏙 들어오고 같은 건 못 들어와. 그 혈관이 떠들어. 당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뇨병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몸의 감각을 찾아, 세포의 감각을 찾아서 맞춤 식사, 세포가 좋아하는 당을 잡숫고 스트레스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적절한 운동. 소위 뭐냐면 공장장 세포가 소위 자율신경이 안정이 돼야 되고 에너지를 소비해야 또 다른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간단하죠.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 종류 찾고 마음 관리와 움직이는 운동. 3박자만 하면 당은 뚝 떨어지는 거죠. 실험 데이터 결과는 보세요. 212 이상이던 약을 먹고 인슐린 맞던 분들이에요. 몇 명? 39명이 된 실험 데이터. 128로 약을 다 끊고 데이터예요. 108%는 다 끊을 수 있게 되네요. 의존형 환자들도 얼마 전에도 그런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병원에 갔더니 인슐린 만성피로 가서 병원 갔더니 인슐린이 안 나온다. 평생 인슐린 맞아라. 딱 보니 그 학생도 S성질이었어. S성질. 근데 우유 먹고 현미밥 먹이고 계란이고 뭐 제대로 먹였다 난리치고 있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병원에 가니까 큰일 났다. 빨리 인슐린 이제 평생 맞아라. 얼굴이 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어. 딱 보니까 뭐 세포가 싫어하는 것만 열심히 먹고 먹이고 앉는 거. 또 스트레스 팍팍 받으면서 무슨 대학 보내야 된다고 집에 막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도장 싸가지고 먹이면서 학원 데리고 다니고 앉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걷지도 않고 엉뚱한 거 먹이고 병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인슐린 의존형이다. 평생 인슐린 맞아라. 내가 볼 때 한심 아주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잠깐. 자, 오늘부터 여기 있다니까. 딱 한 달 반 되니까 인슐린 끊고 정상 돼가지고 지금은 와 큰일 날 뻔했네요. 와 큰일 날 뻔했네요. 뭘 고쳐요? 뭘 고쳤어요? 고쳤어요? 인슐린 잘 나오고 있어. 그 사람 왜 그 친구 왜 안 나왔냐?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췌장이 베타세포가 자기 역할을 못했을 뿐이야. 그 좋은 거 들어오고 이제 대학 안 가도 되고 그래서 대학 안 가도 되죠? 당뇨만 고치면 대학 안 가도 된대. 이제부터 차 타고 막 걸어 다니나요? 예, 30분 걸리면 걸어가자. 그렇게 한두 달 걸어가니까 정상되는 거예요. 췌장이 금방 살아나. 젊으니까 금방 살아나죠. 좋은 게 들으니까 금방 받아들이죠. 소화당뇨는 백발백중이야. 백발백중. 굉장히 빨라.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근데 그 불치병이래요. 이 약을 먹다 인슐린 찌르다가 나중에 끝내죠. 당뇨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그런 거 되나 안 되나. 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지방증 난리 났지 또. 보세요. 이거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혈관에 여러 가지 혈액, 여러 가지 백혈구, 적혈구, 그 다음에 LDL, HDL이 뭐예요? 다 찌그러지고 난리 났죠. 거기에 또 뭐 염증까지 난리 났어요. 뭐예요? 염증은 이물질이 내 몸에서 만든 가스들이에요. 위에서 장에서 만든 가스들이 그 중에 활성산소가 결국 이런 데 붙어가지고 찌그러지게 만들고 산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내 면역세포한테 찌꺼기 이물질이 맞아 죽어서 죽은 상태가 염증이고 그러니까 뒤죽박죽 난리 난 거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요즘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콜레스테롤 지방은 높은데도 협심증, 심혈관계 문제 없다. 근데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은 낮은데도 심장으로 난리 나고 죽어가고 난리 나고 해보니까 뭐예요? 염증이 꽉 찼다. 찌꺼기 꽉 찼다야. 근데 심혈관계 질환을 콜레스테롤 지방에만 보지 않고 뭘 보고 있다? 염증을 쳐다보고 있고 찌꺼기를 쳐다보고 시작했어요. 심혈관계 쪽에 닥터들이 그쪽 보고 시작했어요. 근데 뭘 못 찾아? 염증 원인을 못 찾고 있으니까 꽝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들으셨어요. 염증 뭐다? 뭐라고요? 내 몸과 같은 성질이 내 몸에 들어와서 죽은 게 염증이다. 불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죠. 그 염증이 많이 생겼다면 그 식사를 바꿔야 되겠죠. 그죠? 바꾸면 돼요. 지금 콜레스테롤이 올라갔다. 내 몸에 쓰지 못하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와서 그래. 예를 들면 계란이 들어왔어요. 계란에 콜레스테롤 많죠? 그 다음에 오징어에 많죠? 새우에 많죠? 새우, 오징어는 음성질이니 음인의 몸에 들어가면 쓰지 못해. 그러니까 떠돌죠. 올라가죠. 그런데 양인의 몸에 들어가면 쏙쏙 금방 다 써버려. 그냥 아무리 먹어도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 뭐겠어요? 이용된다 안 된다? 활성산소나 매연이 없으면 심혈관계 질환은 염려할 게 없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뭘 염려하고 있어요? 치매 염려하고 계시죠? 치매가 뭐예요? 뇌혈관계 흐름이 엉키거나 뇌세포에 찌꺼기 이물질이 많으면 그 위에 뭐예요? 염증이 생기겠죠? 뇌세포가 죽은 것, 염증이 생긴 것을 치매 얘기합니까? 깜빡깜빡이 뭐예요? 뇌세포의 신경 전류가, 신경 흐름이 원활하지 않죠. 왜? 활성산소 매연에 의해서. 어떻게 예방하실 거예요? 항산화제 접속 예방하신다고요? 천만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해서 예방하셔야 된다는 거죠. 영양소 대사야. 잡수시는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 없이 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뚝 떨어져요. 보세요. 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뚝 떨어지죠.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날 그날 바로 끊어버려요. 왜? 혈전용해제, 스타팅에 대한 약물들은 홀번계통을 망가뜨려가지고 골밀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성혼을 만드는 게 콜레스테롤. 그런데 호르몬 있잖아요. 호르몬. 섹스 호르몬. 뭐예요? 그게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줘. 그런데 그 스타팅에 소위 고지혈증 약을 잡수게 되면 정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대사가 망가져. 코엔자임 10이라고 하는 뭐예요? 에너지 대사를 추구하는 중요한 물질이 그것에 의해서 뭐예요? 반응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니까. 자기 무기력하게 만들어진다니까, 사람들. 근데 그거를 먹게, 이유도 몰라게 먹는 거예요, 그럼. 자, 고혈압 같은 경우는 병 중에 제일 간단하죠. 신경계 잡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식사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바로 뭐, 혈압약은 대개가 2명 중에 1명은 다음날 정상됩니다. 사실이에요. 다음날 정상이 돼요. 아, 혈액이 맑아지면 어떤 사람은 한 40년 머리가 아팠대요. 근데 아침마다 안 맞는 빵에다가 커피에다 우유 먹고 앉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먹었대요. 평생 아프대요. 근데 웃으면 씩 바꾸니까 한 개 딱 바꾸니까 평생 한 4, 5년 됐는데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대요. 당연하죠. 머리 아프게 고친 게 아니라 뇌에 걸린 요인을 없애버린 거죠. 밥상에서. 그게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어요. 비만은 뭐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들? 다 왼쪽이시죠? 네. 자, 비만 환자한테는 저는 끼니를 거리지 말아라. 끼니를 거리지 말고 골고루 균형 있게 잘 먹어라 이거죠. 다 가스 메스 맨 없게. 그리고 걸어주자. 왜? 순환을 위해서 독소 빠져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약물 웬만하면 절제하고 가공된 거 입에서 떼져요. 그냥 떨어져. 4, 5kg 그냥 쭉 빠져. 한 달에 안 빠져도 한 2, 3kg 조용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로리를 줄인 게 아니라 생적 활성을 높여서, 보세요. 세포의 생적 활성을 올리는 게 다이어트예요. 그러니까 활성이 되니까 호르몬, 여자분들은 대개가 비만은 대개가 어떤 경우가 많냐면 내분비계통 이상이 와서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이 많고요. 갑상선 이상이라든지 항생제나 소염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상이 와 있거든요. 그럼 약 끊고 식사 잘하면 생리통은 금방 살아나게 돼 있죠. 한 2달 정도면 거의 살아나죠. 자, 정신불안도 마찬가지예요. 골고루 먹었던 사람들 대개가 말씀드린 대로 들어온 물질이 제대로 물질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생기는 그 독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과 그 다음에 소화 없이 돼서 잘 될 수 있는 식사만 가지면, 그리고 충분히 잠만 자면 되는 건데, 그래서 보세요. 교감부에 관해서 깨졌던 것도 바로 잡히죠. 4주에서 12주 사이에 20명에 대한 실험 데이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 신경과 질환은 뭐라고요? 들어온 물질이 몸 안에서 찌꺼기를 가스를 만들면서 자율신경계 밸런스가 깨진 거다라고 딱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위장에서 가스 안 생기게 하면 이 신경계가 금방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뭐 우울증 생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식사약을 간단하게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내 이상인 거 보지 마세요. 입으로 들어온 것들의 문제로 신경과 이상이 오고 있다. 자, 마무리 지어갑니다. 우주의 질서의지와 일치된 마음의 생활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중요한, 왜? 뇌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 생명체들은 언제 기뻐하냐면 화할 때, 하나 될 때야. 부부가 언제요? 하나 될 때 기뻐요. 그 마음이 소위 뇌를 기초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본연의 진실하고 선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마음과 소통하기 위해서 항상 뭐요? 참고 인내해야 되죠. 내가 덜 챙겨야 되죠. 그죠? 내가 좀 손해봐야 소통이 되죠. 내가 더 챙기면 끊어지는 거죠. 이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생활을 실천해서 감사와 사랑, 기쁨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뇌 건강이 이루어져서, 뇌 건강은 바로 뭡니까? 몸뚱이의 건강과 자연과 내 몸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감각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뇌 건강이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몸 건강, 소위 감각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 식사를 통해서. 그러려면 첫 번째, 물을 충분히, 자, 물 왜 중요합니까? 찌꺼기, 독소, 이물질, 산소, 호르몬, 몸 전체를 영양물질을 돌게 하고 찌꺼기를 돌게 해서 빼내고 영양물질 전달을 해주는 매개체가 중요한 뭐라고요? 물. 하루에 적어도 1.5리터 이상은 마셔줘야. 왜? 우리 몸에서 하루에 3리터까지 빠져나가죠. 호흡으로 한 1리터 빠져나가죠. 소변으로, 대변으로 한 2리터까지 빠져나가. 한 3리터 정도 드셨다고 했을 때 채소, 과일 통해서 한 1리터라고 하면 2리터 가까이는 물을 마셔줘야 되겠죠. 그것만이라도 꼭 한번 챙겨보세요. 그러면 찌꺼기라도 좀 더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햇빛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는 자연을 좀 걸었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멜라닌 색소가 생성이 되고 바이타민 D, 물질 대사를 주관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그 다음에 뼈를 건강하게 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햇빛, 멜라토닌. 그죠? 잠 푹 주무실 수 있게 하는 게 햇빛입니다. 공기는 뭐, 그죠? 그래서 충분히 접하자. 두 번째, 충분히 주무시자. 적어도 11시 전에는 주무시자. 오늘 그거 기억해보세요. 11시 전에 주무시는 거하고 12시 넘어 주무시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왜?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와 물질 대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적어도 12시에서 3시까지는 꼭 숙면을 하셔라. 그러니까 11시부터 한 3, 4시까지를 주무시면 훨씬 더 몸의 컨디션이 다음날 다를 거예요. 만살 교차놓고 딱 그 시간 주무셔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지나. 그 다음에 맞춤 밥상. 여러분들이 골고루 밥상이 아니에요. 자, 골고루는 뭐라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가 다 골고루가 아니라 뭐라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공유 중에서는 어떤 거? 단백질, 고기 중에서는 어떤 거? 채소 중에서는 어떤 거지? 골고루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지 소, 돼지, 닭이 골고루 아닙니다. 제발. 그냥 뷔페 식당에 가셔서 그냥 들이쳐다만 가져오셔서 2만 원치 앞서고 20만 원 쓰지 마세요. 20만 원만 쓰는 200만 원, 2천만 원 쓰는 사람도 있죠. 참으로 미련해요. 굶고 가시네 또 여자분들은. 유전체 맞춤 식사와 영양 균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꾸준하게 걷자. 그래야 뼈 건강하고,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욕심이죠. 식사량, 식사 시간, 식사 속도, 절제.